네, 세 번째 순서로 배터리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호황인데. 네, 하이닉스 그 채팅창에 네. 우시 탈출 전략이 어찌 되련지 그건 뭐 저기 탈출 못할 것 같은데. 탈출 못하죠? 것 같죠? 네, 절반 이상의 디램을 거기서 만들잖아요. 매몰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뭐 그것뿐만이 그래서 아니라 사실 우시 공장 얘기라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 드린 건 아무튼 중국 공장이 참 문제긴 해요. 오늘 얘기할 주제도 중국이랑 일부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템이 SK온과 일본 닛산의 네. 합작사 추진인데 네. 왜 하는 거예요? 닛산이란 회사 네. 잘 아시겠지만 닛산은 국내와 꽤 인연이 있죠. 삼성자동차의 SM5 초기 모델. 저 르노. 예, 네. 아니죠. 르노도 전이죠. 르노 전에 이미 닛산 옛날. 이건희 회장 시절에 삼성 자동차가 또 삼성 이제 상용차 당시 모델 이제 1톤 트럭이었던 야무진 뭐 그리고 SM5, SM3, SM7까지 다 이제 닛산의 엔진 기술과 차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삼성 자동차가 차를 만들었는데 뭐 내구성은 뭐 토요타가 워낙 알아주고 그다음에 뭐 엔진은 뭐 혼다 뭐 혼다가 비행기 엔진부터 뭐 발전용 엔진까지 온갖 엔진을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닛산은 뭐냐? 닛산은 어떤 선진적인 그리고 파격적인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자동차 회사였다가 방만한 경영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이 매우 늦었어요. 그래요? 매우 늦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닛산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닛산이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뭐 많이 대중화가 됐죠. 네. 지난 10여 년 전에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굉장히 낯선 생소한 제품이었고 당시에 전기차 세계 판매 1위가 닛산이었습니다. 닛산 리프 플리비가 282라는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 자동차가 국내에서도 꽤 많이 팔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 저기 레바논으로 이제 튀신 분, 뭐 이분 뭐 워낙 이제 뭐 옆나라 얘기여서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 2018년에 이제 일본 검찰에서 카를로스 곤 회장을 이제 체포했다가 카를로스 곤 회장이 레바논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혼란도 뭐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하다가 닛산이 르노 지분을 조금씩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좀 자구책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혼다와 닛산은 과거 일본의 완성차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었지만 전동화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조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 급기야는 최근에 양사는 전기차 부품의 공용화 그러니까 서로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탑재하자 이런 전략까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부품은 그렇다 치는데 네. 이제 배터리 조달이 좀 문제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SK온과 협력을 하려는 겁니다. 원래는 닛산에는 누가 배터리를 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닛산이 그 아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창기니까. 네, 수창기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뭐 다른 일본의 다른 자동차나 전자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 기업과 합작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닛산하고 NEC의 합작사였던 AESC라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2019년경에 이제 뭐 닛산이 경영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서 중국의 엠비전 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중국 업체. 네, 중국 업체에 매각을 하고 그 AESC는 엠비전 AESC라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됐고요. 네. 일본 이제 AESC는 일부 닛산의 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일본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좀 쪼그라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SC였고요. 네. 중간에 이제 닛산이 야리스 갑자기 자동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쫀쫀이 이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배터리 조달은 같은 일본 기업인 도시바로부터 조달을 좀 일부 받긴 했으나 도시바는 배터리 업계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듣보잡 같은 포지셔닝이고 도시바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분식 회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작년에 됐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부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배터리 조달이 좀 원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닛산이. 와중에 아까 혼다랑도 전기차 부품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지만 혼다는 이미 LG 엔솔하고 그렇죠. 같이 차렸죠. 네. 이제 닛산이 문제죠. 그럼 닛산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터리를 조달받아야 되냐? 가장 쉬운 건 토요타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팔 때는 중국 업체들을 써요. 당연히 닛산도 그래야 됩니다만 우리가 잘 여러 번 얘기했던 IRA가 터졌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엠비전 ASC가 됐든 CATL이 됐든 여러 기업들한테 조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SK온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네. 왜 SK온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ASC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만들던 배터리 형태가 파우치였어요. 파우치였고요. 가장 익숙한 형태죠. 개발이나 이런 것에 거기에 있어서. 맞춰서 개발해놨기 때문에. 예, 아까 그 혼다도 파우치를 쓰는 거죠. LG 엔솔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내용이 3월에 이제 그 닛산이 혼다랑 같이 전기차 부품 서로 같이 협력하겠다 하면서 발표 프레젠테이션에 SK온하고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있었는데 이게 단순 배터리 조달인지 아니면 JV 형태로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고 그리고 ASC는 이미 중국 기업이 됐기 때문에 닛산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닛산 이제 언제였냐면은 이제 닛산 CEO가 2026년도까지의 중장기 이제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차만 30개 이상의 모델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신차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8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4종, 암튼 이제 전기차를 배터리 탑지 않는 자동차를 많이 내놔야 되는데,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게요. 기성품처럼 우리가 리모컨에 배터리 떨어지면 이제 마트 가서 배터리 갈아 끼우는 이런 레벨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자동차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배터리를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LG든 삼성이든 SK든 배터리 사와서 우리 전기차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누구랑은 파트너를 맺어서 해야 되고 그럼 가격이나 우리가 기존에 썼던 어떤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익숙했던 어떤 배터리 형태나 BMS를 설계할 때 어떤 익숙한 형태나 그게 가장 익숙했던 게 이제 SK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작사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네. 구체적인 12개 생산 라인으로 이루어져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12개 생산 라인이라고 하면은 기가와트시로는 3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것이고요. SK온에서 30기가와트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장은 헝가리에 있는 이반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딱 30기가와트시 12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정도 거를 짓는다? 예. 전기차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한 100만 대 정도 100만 대까지 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주행거리 400km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적어도 100만 대 가까이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를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60에서 70만 정도 될 거예요. 양으로는.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은 양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현재 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공장은 어디로? 미국이겠죠. 미국. 높은 확률로 미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IRA에 대한 대응 차원의 이슈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공장 위치는 사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닛산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이 쫀쫀이 차를 잘 파는 기업이에요 생각보다. 2023년에 아주 좀
반등을 좀 했어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제가 여러 번 이 직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캐즈민이 뭐니 전 제가 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게 무슨 부침처럼 뭐 당연히 부침은 있는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요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전기차가 뭐 내놓는 게 좀 줄어들고 뭐 지금 뭐 생산 계획 줄어들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만 접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제 새벽이죠. 이제 어제 새벽에 GM 그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8%가 넘게 나왔어요. 테슬라가 5%대인데 GM이 8%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공격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뭐 하이브리드 차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독일도 야금야금 전기차 이거 더 뭐 하반기 때 더 내놓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들 뭐 지금 닛산이 발표하겠다는 것도 중장기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도 뭐 한창 다운텀 있을 때 뭐 캐즈미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닙니까? 불과 지난달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닛산은 바보여서 지금 전기차 전환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기차 전환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체 전방 산업의 시장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완성차 시장의 연간 시장 규모가 8천에서 9천만 대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2010년대 초반 때 1억대 살짝 넘은 적이 있었고요. 이미 연간 전기차의 출하량이 2천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라는 게 지나치게 어떤 하이엔드 주행거리 뭐 연장 뭐 이런 것들에만 좀 치중을 하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비쌌거든요. 네. 앞으로의 전기차는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가격이죠. 그래서 중저가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는 굉장히 많은 그 수량적인 측면에서 좀 밀어내기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되려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고급차로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엔진 배기량이 점점 이제 다운사이징은 그건 워낙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운사이징만으로는 환경규제나 이런 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걸 당장 맞추기 하이브리드에서 맞추기 어려우니까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걸로 대충 이제 때우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이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환 전문께서 네. 제목을 SK온 닛산 배터리 합작사 추진 네. 일본 완성차 기업 한국과 또 맞선 이랬는데 네. LG엔솔하고 혼다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장비 발주나 이런 것도 작년 연말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미 그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도요타도 이미 LG 엔솔에서 배터리 조달을 받기로 여긴 JV 형태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배터리 조달을 LG 엔솔로부터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그 면을 봤을 때 아까도 이제 그 반도체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서두에 요즘 배터리 좀 안 좋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 산업에 대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고찰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뭐 SK온에서 마침 또 최대현 수석 부회장이 캐즘 캐즘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오늘 뭐 실적을 발표한 김동명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이석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 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싸고 좋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거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싸고 좋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거든요. 싸고 적당한 건 있는데 싸고 좋게 만들기라는 게 제조업에서 특히 어떤 원소재 메탈가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거대 고객사가 있는 완성차라는 고객사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배터리 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기차를 대비해야 되니까 완성차 업체가 다소 저자세로 접근을 해왔지만 지금은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자 우선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결국엔 가격인데 이거를 전에도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수주 잔고가 뭐 1,000조가 넘고 뭐 1,500조 뭐 2,000조 바라본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게 사실은 발등의 불이란 말입니다. 주문 받아놨으니까 네. 이제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잘 이런 문제를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약간 배터리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 뭐 어제였나요? LG엔솔인가? 오늘 했죠. 아, 오늘. 오늘이죠. 오늘 했죠. 오늘 나왔는데 뭐 좋으면 좋다. 선방이다. 선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우리가 항상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네. 하는 얘기지만 네. 기울기 한 기울기가 이제 점점 80도로 가던 그쵸. 이 업황이 네. 갑자기 한 30도, 20도로 가니까 네. 어이씨 너무 늦어지고 있어 지금. 뭐 이게 속도가 그 자동차 타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확 달리다가 한 150 달리다가 80 달리면 좀 느리게 보이죠. 제가 지금 뒤로 가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각오는 있다 앞으로. 이게 뭐 전에도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한국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이고 지금 뭐 과거에 지금 요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기술 마케팅의 일환인데 네. 뭐 하이니켈이 어떻고 뭐 주행거리 어떻고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생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원소재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소재 비중이 워낙 높은 산업이고 네. 또 반대급부로 이쪽 그 제품단, 디바이스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OEM의 힘이 굉장히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그렇죠. 게.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제조업의 근간인 아까 이석기 사장이 얘기했던 거 싸고 좋게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이 생산성, 수율 이거를 먼저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 보시면 뭐 노스볼트, 뭐 ACC, 네. 뭐 베르코어, 뭐 모로우,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중에 배터리 제대로 양산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터리 셀 개발한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양산을 제대로 못해요. 왜 못할까? 양산할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조 노하우. 예.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전고체도 좋고 미래 대비하는 것도 좋고 어떤 뭐 리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니켈도 다 좋지만 지금은 여러 분산되어 있는 힘을 제조 현장에 올 곳이 좀 1.4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그 이미 배터리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주구장창 추진해 왔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배터리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한번 제대로 곱씹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최재원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경쟁력을 다시 한번 다지는 네. 계기가 될 거고 누가 얼마나 그걸 잘하느냐가 앞으로 한 1년, 2년 그럼요. 뒤에 경쟁력의 격차로 네. 또 벌어질 거야 아마.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